안녕하세요. 찐종토입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중국행은 각 부처 장관 외에 기업가 80명을 대동했는데 그만큼 중국과의 전방위적인 경제산업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총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방중 전의 국회 연설에서 피초 총리는 이번 중국행은 2024년 가장 중요한 외국 방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슬로바키아 총리의 중국 국빈 방문은 6월로 예정됐었는데 2024년 5월 15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회의 후에 지지자들과 만나던 중 71세 남성이 기습적으로 5발가량의 총탄을 발사했고 그중 3발 이상을 복부와 가슴 등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초 총리는 위독한 상태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피격 15일 후인 5월 30일 퇴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피초 총리는 공개 석상에서 러시아에 대한 맹목적인 제재와 맹목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에 나섰고 EU 내부에서는 종종 슬로바키아 총리와 헝가리 총리를 같이 언급하면서 소위 친러, 소위 질서 파괴자라는 꼬리표를 의도적으로 붙여줬습니다. 유럽 지도를 보면 슬로바키아는 여기, 슬로바키아는 동쪽의 우크라이나, 남쪽의 헝가리와 인접해 있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필수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이민 제한에 있어서 슬로바키아 총리와 헝가리 총리의 의견이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1964년생, 1992년 28세의 국회의원이 됐고 1999년 창당,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직, 2012년 의회 선거에서 당을 이끌어 승리해 총리가 된 후 2023년 10월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4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심화된 가운데 계속 치솟는 생활비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 때문인데 정치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친러 전통이 있어서 피초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절하는 게 민심에 어느 정도 부합했고 EU의 공격을 계속 받아온 난민 송환 정책도 국내 민심을 얻는 데 일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전체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대부분 국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느냐가 국가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23년 슬로바키아 GDP는 1327.9억 달러로 성장률은 1.6%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올해 경제 성장률은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이 원래 2.8%로 전망했다가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요. 글로벌 전체 성장률은 2023년 3.3%, 2024년 3.2%, 2025년 3.2%고 그중 선진국 성장률은 2023년 1.7%, 2024년 1.8%, 2025년 1.8%, 신흥국 성장률은 2023년 4.4%, 2024년 4.2%, 25년 4.2%. 네, 슬로바키아 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자동차입니다. 슬로바키아 인구는 540만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라서 1인당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슬로바키아 GDP에서 자동차 산업 전체 밸류체인을 합치면 GDP의 13%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슬로바키아 국가 경제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슬로바키아산 자동차의 3분의 1은 유럽 내부에서 판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아직 전통 내연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EU의 탄소 중립 목표가 2035년부터 전통 내연차 판매 금지인데 이제 곧 2025년입니다.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작업을 밀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전환이 그다지 쉽지는 않겠죠.
전환이 잘 안 되면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고 전환을 잘해서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까지 다 자국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슬로바키아든 유럽이든 지금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수출이라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의 2.9%에서 2021년 18.8%, 2022년 20.1%, 2023년 21.7%까지 올랐습니다. 효율성이든 가격이든 품질이든 유럽 자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EU가 중국산 순수 전기차에 대해 최대 37.6%의 고관세 부과를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죠. 그 후 3개월 동안 중국과 EU 양측은 여러 차례의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졌지만 10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월 4일 EU 투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EU 인구의 45.99%를 차지했고요. 독일,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이 반대표, EU 인구의 22.6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체코, 그리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루마리아, 핀란드 등 12개국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EU 인구의 31.36%를 차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슬로바키아산 자동차의 3분의 1이 유럽에서 판매됩니다. 슬로바키아의 최대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판매됩니다. 주로 SUV 내연차죠. EU가 먼저 중국 전기차 대상 고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보복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둥인 슬로바키아로서는 중국과 EU 간의 이런 무역전이 점점 심화된다면 현재 중국으로 판매되는 내연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또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가 지금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을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U가 이미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은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잘 알고 있기에 유럽이 203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으로 유럽 현지 브랜드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입장에서 누가 빨리 중국 전기차 업체를 유치해서 현지 공장과 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자리 할 수 있고 이미 실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헝가리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2024년 5월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3국을 국빈 방문했고 2024년 7월 헝가리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헝가리 현지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이 건설을 시작했고 2023년 12월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헝가리 첫 현지 공장이 이미 가동됐습니다. 찐중토 과거 영상 중 헝가리 총리 인터뷰 영상과 헝가리 외무장관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헝가리가 아주 발빠르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를 현지로 유치해 지금 유럽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일종의 선점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7월 누적 기준 헝가리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전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헝가리 외에 스페인 총리가 2024년 9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스페인은 EU 내 4위 경제국이고 유럽 내 자동차 생산국 중 1위인 독일에 이어 2위이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8위입니다. 스페인산 자동차 중 70%는 유럽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현 스페인 총리는 2018년 6월 총리 취임 후 2020년 1월과 2023년 11월에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는데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의 유치에 매우 신경 써왔습니다.
중국의 지르의 자동차는 올해 4월 스페인 현지 자동차 업체와 합작사 설립 협의를 체결했고 배터리 업체 CATL은 스텔란티스와 기본 협력 협의를 체결해 스페인 현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2024년 7월 웬징동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스페인 현지 공장이 착공했고 2026년 가동 예정입니다. 또德赛西威라는 전기차 전자솔루션 업체의 스페인 공장이 착공됐고 2025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 유럽 현지 공장은 1번이 헝가리고 2번이 스페인, 이렇게 이미 2개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정책의 가장 앞장선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 올해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전기차 부스에서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전기차 업체가 프랑스 현지로 와서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심지어 가급적이면 내년 봄에 프랑스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희망사항을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는 프랑스가 고관세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를 배제하고 싶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프랑스로 유치해서 즉 중국의 경쟁력을 프랑스로 이전시켜서 프랑스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싶은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럽 내부만 봤을 때는 프랑스의 가장 큰 또 장기적인 라이벌이 독일이죠. 중국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EU가 부과하는 고관세까지 합산해도 사실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중국 업체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면 유럽 현지 생산으로 유럽에서 판매해야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는 신중하고 면밀히 선택해야겠죠. 유럽 내부에서 각국은 사실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상호 견제가 가장 심하죠. 이번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 조치는 현상만 봐서는 겉으로만 봐서는 EU가 중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줄다리기지만 본질적으로는 EU 내부 싸움입니다. 즉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손잡고 독일과 싸우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중저가차 분야, 이탈리아는 고급차 분야, 거기다 일부 친미 국가인데다 자동차 산업이 없는 국가의 정치인들은 미국에 대한 충성을 표하기 위해 자국 국민들의 이익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 EU 내에서든 글로벌에서든 과거에 비해 독일의 힘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EU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는 동시에 EU 각국의 상무장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하나둘씩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관련국에 대한 보복 조치 선택항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또한 고관세 부과에 찬성한 국가에 대한 중국 기업들이 투자가 훨씬 신중해져서 추진 중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EU 간의 줄다리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슬로바키아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인데요.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슬로바키아 총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을 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헝가리는 이미 발빠르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를 현지로 유치한 후 지금 이미 실제 생산량 판매량이라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이런 성공 사례를 본 슬로바키아는 급급히 갱신 버전의 전기차 발전 계획이라는 문건을 승인했고 현재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가 슬로바키아에서 진행 중인 또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인 국한 하이테크가 2023년 11월 슬로바키아 정부와 현지 합작사 설립 관련 MOU를 체결해서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인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의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이 건설 중이고 2026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향후
향후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슬로바키아 이런 협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헝가리처럼 좋은 결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지만 슬로바키아의 경제 구조 전환에서 보면 우선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로베르트 피초 총리 입장에서도 이번 중국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헝가리와 스페인에 이어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의 세 번째 유럽 기지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혹시 슬로바키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추진 중인 또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프로젝트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슬로바키아 총리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봐서 양국은 전기차 분야 협력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중국 슬로바키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중화인민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전략적 파트너 구축 연합 성명을 발표했고 주로 다음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정치 상호 신뢰 강화, 둘째는 경제 분야에서 신재료, 신형 인프라, 전기차,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등 녹색 발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셋째는 인문 분야 교류 강화, 넷째는 국제 협력 면에서 다자주의, 평등 유질서의 세계 다극화 지지. 非常高兴啊，在北京见到非佐总理先生。今年正值中斯建交75周年，我很高兴地看到，经过3/4个世纪的发展，中斯传统友谊充满活力，各领域合作成果丰硕，实实在在惠及两国人民。我赞成提升双边关系定位，为两国合作注入新的强大动力。我也告诉总理先生，中方决定给予斯洛伐克公民15天免签入境中国待遇。总理先生是中国人民的老朋友、好朋友，相信在我们共同努力下，中斯关系一定驶入快车道，开启新篇章，迈向更高的水平。Vážený pán prezident, v slovenskej politickej scéne som presadzoval a podporoval myšlienku politiky jednej Číny a v tomto duchu mienime aj spolupracovať. Pán prezident, mám so sebou veľkú delegáciu podnikateľov zo Slovenska. Je to pravdepodobne najväčšia podnikateľská misia, aká kedy sprevádzala slovenského premiéra na zahraničnej ceste. Pretože sa musíme venovať nie len obchodu, ekonomike, ale musíme sa venovať aj kultúre, musíme sa venovať našim jazykom, musíme sa venovať športu.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찐중투였습니다.